지금 바다로 던지는 저 그물이 사실은 현금 인출기나 다름없습니다. 이 한 번의 손짓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아시면 기절하실 텐데요. 플로리다에서 이 은색 물고기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1,000원이 넘게 팔리거든요. 그물이 바닥을 훑는 순간 수백 마리의 돈다발이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줄을 당기는 저 묵직한 무게감이 전부 다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끌어올린 바구니를 보세요. 최소 300마리는 되어 보이는데 단 1분 만에 30만 원을 허공에서 낚아챈 셈입니다. 이래서 낚시꾼들이 팔이 떨어져라 그물을 던지는 거라고 하네요. 잔인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무려 7년이나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소녀가 있습니다. 9살 소피아는 아픈 몸보다 사람들의 차가운 편견이 더 무서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온 소피아 곁에는 든든한 보디가드 여동생이 딱 버티고 서 있었죠. 동생은 사람들이 언니를 쳐다볼 때마다 오히려 언니가 얼마나 예쁜지 큰 소리로 자랑합니다. 언니가 대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동생은 절대 재촉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데요. 언니의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알아듣는 동생의 모습이 정말 기적 같죠.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된 소피아지만 동생이 보여준 이 따뜻한 인간미는 우리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네요. 9,125일 동안 사라졌던 집을 모니터 불빛 하나로 찾아낸 남자가 있습니다. 5살 꼬마 사루는 기차에서 잠이 든 죄로 1,500km 떨어진 낯선 땅에 버려지고 말았는데요. 말도 안 통하는 타국으로 입양을 갔지만 매일 밤 엄마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죠. 하지만 성인이 된 그에게 남은 단서는 기차역에 물탱크가 있었다는 희미한 기억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모조리 뒤지는 것보다 더 막막한 확률이었는데요. 그는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방 안에 갇혀 구글 어스만 쳐다보는 미친 짓을 시작했죠. 그렇게 1년, 2년, 3년 수천 번의 밤을 지새우며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위성지도 구석에서 기억 속의 그 낡은 물탱크가 기적처럼 나타났습니다. 25년 만에 달려간 그 낡은 집 앞에는 백발이 된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며 서 계셨는데요. 차가운 위성 기술이 9,125일의 긴 방황을 끝내고 가장 뜨거운 포옹을 선물한 거라고 하네요. Can't touch this. 그래. 이 비싼 게임기를 뺏기는 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아빠는 그걸 아주 튼튼한 금고에 숨겨버리는데요. 문제는 그 안에 더 비싼 물건이 들어있다는 거죠. 아들은 금고를 털어서 게임기를 다시 손에 넣습니다. 가상현실 속 아이템들을 마구 쏘아대는데요. 사실 그건 그래픽 조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실제 소총을 손에 쥐고 있었던 건데요.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엄청난 비용을 치를 뻔했죠. 비싼 총을 장난감이랑 같이 두는 건 미친 짓입니다. 하마터면 인생 전체를 날릴 뻔했다고 하네요.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결승선이 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준결승. 영국 선수 데릭 레드먼드는 이미 8번의 수술을 받은 몸이었죠. 그런데 150m 지점에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햄스트링이 찢어진 겁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레드먼드는 손을 내저었죠. 난 완주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경호원을 밀치고 트랙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걸었는데요. 6만 5천 명의 관중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결승선을 넘는 순간 레드먼드는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기록상으론 실격이었지만 전 세계가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공사장 형님들이 점심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달걀 300개를 굴삭기 버킷에 담아 밀가루 50파운드에 투하하는데요. 삽 대신 구멍 뚫린 모르타르 괭이를 써서 반죽을 섞어버리죠. 이 거대한 반죽 덩어리는 사람 손으로는 절대 못 펴는데요. 그래서 무려 6톤짜리 아스팔트 롤러를 가져와서 밀어버립니다. 도로 포장하듯이 반죽을 미니까 만두피처럼 얇게 펴지는데요. 잔디 깎는 기계에 달린 원형 난로, 면을 재단하고 특수 제작한 철파 소스를 붓죠. 콘크리트 미장칼로 소스를 바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활용 점정으로 미러키 전동 대패를 가져와서 파마산 치즈를 톱밥처럼 갈아버립니다. 벽돌로 만든 가마에서 1시간을 구워내면 초대형 라자냐가 완성되는데요. 의외로 냄새도 좋고 맛까지 기가 막히다고 하네요. 루어 하나에 무려 14만 원을 태우는 미친 낚시꾼입니다. 보통 쓰는 미끼가 만원대인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선을 넘었는데요. 이 거대한 플라스틱 덩어리는 수중 암초에 걸리는 순간 14만 원이 그대로 공중분해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싶죠. 하지만 수십만 원을 들여가며 이 미끼를 고집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아니면 절대 입을 열지 않는 압도적인 크기의 괴물급 물고기가 있기 때문이다. 가성비는 최악이라 불리지만 단 한 방의 역전 홈런을 위해 돈을 태우는 낚시라고 하네요. 저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미래에서 온 아들이 아빠를 만났습니다. 제 아버지의 성함은 조훈입니다.
성함은 조은이고 이름은 조성철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아빠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하죠. 내가 코미디언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틱토커가 되었고 코미디언인 줄 알았는데 벌써 틱토커가 되었다는데요. 난 개그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개그에 대해 아직 잘 모른다며 뼈를 때립니다. 내 가슴골을 뒤져 가슴골을 뒤지며 할 말을 찾는 모습이죠. 이 짧은 5초를 위해 수천 번을 넘어졌습니다. 맨바닥에 몸을 던지는 공포를 이겨내고 마침내 물 위를 달리는 건데요. 멍이 드는 고통을 견뎌낸 결과물이죠.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아름다운 몸짓인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모드를 던지는 저 뒷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라고 하네요. 칫솔 물로 헹구고 꽂아두면 양치 끝나고 칫솔 물로 싹 헹궈서 꽂아두잖아. 어떻게 될 것 같음? 일단 깨끗해지는 것 같지? 물로 씻었으니까 세균 다 날아가고 위생적인 느낌 드는 거임.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젖은 칫솔모에 남은 물방울이 그냥 세균 배양액으로 변하는 거임. 욕실 습도 70%랑 만나는 순간 균이 미친 듯이 폭발하면서 12시간 지나면 변기 손잡이보다 균이 10배 많아지는 거. 거기다 칫솔모 사이 좁은 틈이 균과 두는 감옥되면서 헹궈도 안 빠지고 그대로 박혀있는 거임. 다음날 아침 그 칫솔로 양치하면 균 1억 마리가 입으로 싹 직행하는 거. 결국 물기 딱 털고 환기 잘 되는 곳에 세워두는 게 입속 세균 안 키우는 방법이라는 거. 이 슛 한 번에 수억 원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10층에서 농구공이 떨어지면 폭탄급 파괴력을 갖게 되는데요. 밑에 주차된 외제차라도 맞으면 인생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남자는 특수 제작한 그물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공 하나를 지키기 위해 발코니 전체를 천으로 덮었는데요. 공 분실 방지는 물론 리바운드 시간까지 아껴줍니다. 시간이 곧 돈인 세상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거죠. 하지만 바람에 천이 날아가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가장 비싼 슛을 쏘는 남자라고 합니다. 스타벅스 가서 무의식적으로 톨 사이즈 시키는 분들은 평생 낚이고 있었던 건데요. 매장 메뉴판을 아무리 찾아봐도 가장 작은 사이즈는 톨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톨보다 더 작고 저렴한 숏 사이즈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셨나요? 기업들은 메뉴판에서 가장 싼 선택지를 일부러 지워서 여러분의 기준을 조작하고 있는 건데요. 숏 사이즈가 눈에 보이면 톨 사이즈가 비싸 보이지만 숏을 없애면 톨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착시를 노린 겁니다. 결국 우리는 기업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필요 이상으로 비싸고 양 많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거죠. 이 숏 사이즈는 따뜻한 음료에 한해서 직원에게 달라고 말해야만 꺼내주는 시크릿 메뉴인데요. 앞으로 따뜻한 커피 마실 때는 당당하게 숏 사이즈를 외쳐야 내 지갑을 지킬 수 있다고 하네요. 잠들기 전 야간 모드를 켜는 그 즉시 당신의 뇌는 한낮의 태양 아래로 강제 소환됩니다. 설정 10분 만에 노란색 광선이 시신경을 타고 폭풍처럼 몰아쳐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공장을 통째로 폐쇄해버립니다. 당신이 믿었던 상식이 무너지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푸른빛보다 따뜻한 노란 빛이 뇌를 더 강력하게 각성시킵니다. 뇌는 지금을 낮이라 착각하고 에너지를 미친 듯이 뽑아내며 당신의 휴식을 가로막는 거죠. 오늘 밤부터 야간 모드를 끄고 암흑을 선택하세요. 뇌가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깊은 잠의 수렁으로 당신을 인도할 겁니다. 꿀잠이 절실한 친구에게 이 반전을 공유하세요. 혹시 오늘도 의미 없는 영상만 넘기며 시간을 버리고 계신가요? 어두운 방 안에서 도파민에 중독된 채 멍하니 있는 당신의 모습. 사실 제 과거였습니다. 친구들은 앞서가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는데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결국 소중한 사람들마저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찍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날로 스마트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미친 듯한 운동, 그리고 남들 잘 때 쉬지 않고 공부하며 일에만 몰입했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된 시간이 계속됐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 뒤 저는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섰을 때 세상은 달라져 있어요. 변화는 지금 이 순간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우리가 뷔페만 가면 항상 본전도 못 찾고 금방 배가 부른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위장이 작아진 게 아니라 식당 사장님의 치밀한 덫에 걸려든 겁니다. 뷔페 입구에 쌓여있는 접시는 사실 평소보다 훨씬 작고 무겁게 특수 제작된 물건이죠. 접시가 작으면 조금만 담아도 꽉 차 보여서 뇌가 많이 먹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게다가 가장 배고픈 입구 쪽에 김밥이나 롤 같은 싸구려 탄수화물을 잔뜩 깔아둡니다. 배고픈 손님들은 이성 잃고 싼 음식으로 접시를 채우느라 정작 비싼 고기는 구경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음식을 짜게 만들어서 물배까지 채우게 만드는 아주 지독한 상술인데요. 앞으로 뷔페 가면 무조건 입구는 패스하고 안쪽 고기부터 공략해야 사장님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네요. 종이 빨대를 입술에 대는 찰나 당신의 혈관 속에선 분해되지 않는 영원한 화학물질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음료를 삼킨 지 20분 만에 종이 코팅제인 PFAS가 혈류를 타고 화살처럼 박히며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다음입니다. 이 독소들은 절대로 몸 밖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장기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면역 장벽을 난도질하고 암세포를 깨우는 기폭제가 되죠. 4주가 지나면 혈액 속에 쌓인 독소가 전신을 위협합니다. 친환경이라는 가면에 속지 마세요. 지금 당장 빨대를 버리는 것만이 당신의 간과 신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다이아 풀세트를 입고도 용암에 빠지면 그게 다 얼만가요? 저 아까운 장비들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꼴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혼자서 객기 부리다가는 며칠 밤새 캔 광물을 몽땅 날리기 십상인데요. 하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이 구역의 경제권은 우리가 접수합니다. 저 뒤에 따라오는 피글린들이 전부 걸어다니는 금덩이로 보이시나요? 안전한 4차선 고속도로를 깔아두면 파밍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죠. 혼자서 잃을 뻔한 아이템을 둘이서 몇 배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리스크는 나누고 수익은 확실하게 챙기는 게 진짜 고수들의 방식이죠. 지옥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파티부터 구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페인트칠 한 번이 수십억짜리 헬기를 살려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값비싼 헬기가 고작 총알 한 방에 터져버리면 손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베트남군은 돈 한 푼 안 드는 기막힌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배바닥을 노랗게 칠해버리는 겁니다. 저렴한 페인트 한 통만 있으면 수백억짜리 스텔스 기술과 맞먹는 효과를 내는데요. 석양빛이 쏟아질 때 노란색 배는 하늘 색깔과 섞여서 공짜 투명 망토가 되어버리는 거죠. 적군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조준조차 못하니 미사일 값을 아끼는 건 덤입니다. 비싼 장갑판을 두르는 대신 색깔 하나 바꿔서 생존율 높인 건데요. 이게 바로 가성비 끝판왕 전술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1억 원짜리 차를 걸고 하는 가장 비싼 도박입니다. 남자는 새로 산 포르쉐를 단지 스케이트보드 장애물로 쓰기 위해 주차장에 가져왔는데요. 만약 점프하다 발끝이라도 걸리면 문짝 교체 비용만 수백만 원이 깨지는 상황이죠. 심지어 차체가 너무 낮아 보드가 안 들어가자 나무 판자로 차를 띄우는 정성까지 보이는데요. 연습 점프에서 차 가죽 시트를 밟을 뻔한 장면은 정말 돈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수 한 번에 중고차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이 미친 짓을 기어코 실행에 옮기는데요. 다행히 엄청난 점프력으로 수입이 영원 방어에 성공하며 돈 낭비는 면했다고 하네요. 조종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갈아넣은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초창기 공중전은 적보다 내 비행기의 결함과 싸우는 게 더 무서웠는데요. 급박한 전투 중에 내 총알에 내 비행기가 박살나는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이 공포를 없애주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 이 동조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앞을 가릴 때는 절대 발사되지 않도록 기계적인 안전장치를 건 겁니다. 덕분에 조종사들은 기체를 믿고 오직 적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단순한 기계장치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전우를 살리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존을 위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느껴지죠. 기술이 인간을 보호할 때 가장 빛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네요. 단돈 20만 원으로 2천만 원짜리 전세기를 타는 미친 가성비가 존재합니다. 이 남자는 비행기표를 싹쓸이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공항에서 18시간을 악착같이 버틴 건데요. 다른 승객들이 환불받고 떠날 때 혼자 남아서 이 엄청난 혜택을 독차지한 겁니다. 원래대로면 텅 빈 비행기를 띄우는데 기름값만 수천만 원이 깨지는데요. 항공사는 어차피 가야 할 비행기에 딱 한 명을 태우고 황제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수화물 분실 걱정은 아예 없고요. 승무원 4명이 나 하나만 챙겨주는 럭셔리 서비스까지 전부 공짜로 누린 겁니다. 이 정도면 18시간 기다린 시급이 꽤 짭짤하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큰 팝콘을 살 때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낚이고 있는 건데요. 여기 7달러짜리 팝콘이 안 팔리자 사장님은 천재적인 함정을 하나 설치합니다. 바로 옆에 6달러짜리 형편없는 미끼 상품을 슬쩍 끼워 넣는 거죠. 고작 1달러 차이로 양이 2배라면 누구나 6달러짜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7달러짜리를 집어드는데요. 이 순간 여러분은 1달러를 더 써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업의 의도대로 돈을 더 쓰고 만 겁니다. 이 미끼 하나 때문에 매출이 몇 배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팝콘 원가는 고작 몇백 원이니 기업 입장에서는 앉아서 돈을 쓸어 담는 기계나 다름없다고 하네요. 지금 던지는 저 그물이 사실은 현금 인출기나 다름없습니다. 이 한 번의 손짓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아시면 기절하실 텐데요. 플로리다에서 이 은색 물고기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1,000원이 넘게 팔리거든요. 그물이 바닥을 훑는 순간 수백 마리의 돈다발이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줄을 당기는 저 묵직한 무게감이 전부 다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끌어올린 바구니를 보세요. 최소 300마리는 되어 보이는데 단 1분 만에 30만 원을 허공에서 낚아챈 셈입니다. 이래서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명품을 살 때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 뜨고 코 베이고 있는 건데요. 100만 원짜리 가격표에 빨간 줄 쫙 그어 있고 오늘만 29만 원이라고 적힌 거 보셨죠? 그거 보고 와 70만 원 벌었다 하고 결제하셨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장님이 파놓은 함정에 완벽하게 빠진 호구입니다. 판매자가 굳이 지워질 가격인 100만 원을 크게 써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의 기준점을 박아버리기 위해서입니다.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우리 뇌는 그 가격을 정상이라고 믿어버리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선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배가 닻을 내리듯 처음 본 숫자에 판단이 고정되는 거죠. 100만 원이 기준이 되면 그 뒤에 나오는 29만 원은 무조건 싸 보일 수밖에 없게 설계된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물건, 원가는 1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판매자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당신의 착각을 팔아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남의 돈 벌어다 주기 싫으면 가격표 말고 가치를 보세요. Unlikely. 강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행동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의 몸에 엉덩이를 쓱 들이미나요? 이건 단순히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에게 엉덩이는 가장 취약한 부위인데 이걸 내어준다는 건 당신을 100%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품할 때 강아지도 따라하나요? 이건 거울신경 때문인데요. 당신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하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가만히 눈을 맞추며 빤히 쳐다본다면 이건 눈으로 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강아지와 주인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폭발합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강아지가 확 늙었다고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강아지도 노화가 시작된 건 아닐지 걱정된다면 이 5가지 신호를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눈동자가 안개낀 듯 뿌옇게 변합니다. 단순 노안일 수도 있지만 백내장일 수 있으니 꼭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몸 이곳저곳에 말랑한 혹이 만져지기 시작해요. 대부분 지방종이지만 크기가 커진다면 검
검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낮잠이 너무 많아지거나 반대로 밤에 잠을 못 자고 서성입니다. 이건 인지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 멍하니 벽을 보고 서 있거나 구석에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전형적인 노령견 치매 증상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냄새가 독해지고 딱딱한 음식을 거부합니다. 치주염은 아이들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우리에겐 흐르는 시간일 뿐이지만 아이에겐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는 지금 몇 살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강아지의 이 꼬리 모양을 보고 손을 뻗는 건 돈을 파쇄기에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귀엽다고 무심코 만졌다가 응급실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날리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강아지는 꼬리로 만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살벌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거든요. 꼬리가 한시 방향으로 빳빳하게 솟아서 천천히 움직인다면 당장 도망쳐야 합니다. 이건 반가운 게 아니라 자신의 구역을 침범하면 공격하겠다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는데요. 이 경고를 무시하고 다가가는 건 내 지갑을 활짝 열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죠. 꼬리를 다리 사이로 숨기고 진동처럼 떨 때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줄 유일한 안전 신호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꼬리가 헬리콥터처럼 돌아가며 엉덩이까지 춤을 추는 순간인데요. 이때야말로 돈 한 푼 안 드는 100% 진짜 애교인이 마음껏 즐기셔도 되죠. 내 가족의 안전과 잔고를 지키려면 이 비싼 경고 신호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찌릿하시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과충전된 배터리가 된 상태입니다. 맨발로 땅을 밟는 그 찰나 몸속에 갇혀 당신의 혈관을 난도질하던 양전하들이 포보수처럼 땅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혈액의 변화입니다. 끈적하게 엉겨붙어 뇌졸중을 노리던 피덕들이 땅의 자유전자를 만나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고 맑게 흐르기 시작하죠. 단 10분 만에 당신의 전신 염증 수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신발 속에 갇힌 당신의 건강을 지금 당장 해방하세요. 흙길을 걷는 것만이 당신의 심장과 뇌를 재부팅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맨날 아프다고 하는 가족들에게 지금 바로 공유하세요. 살 빼려고 식은 밥만 드시나요? 그건 초보나 하는 짓입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밥 하나를 안 먹고도 지방을 미친 듯이 태워버립니다. 비결은 바로 생감자 전분입니다. 물에 탄 가루 한 스푼이 위장에 닿는 즉시 소화 요소를 가볍게 씹어버리고 대장으로 급류처럼 쏟아져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장 속 비만 세균들은 처참하게 박멸당하기 시작합니다. 식은 밥보다 100배 농축된 저항성 전분이 장내 유익균에게 무차별적인 먹이를 공급하며 당신의 체질을 살 안 찌는 요새로 개조해버리죠. 한 달만 아침 공복에 마셔보세요. 지지부진하던 뱃살이 비명을 지르며 증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굶기만 하는 친구에게 이 충격적인 다이어트 비결을 알려주세요. 커피 마시고 바로 양치하면 치아가 사포에 갈립니다. 커피가 치아 표면을 물렁하게 만든 상태인데요. 이때 칫솔로 문지르면 한 번에 머리카락 두께만큼 깎여나가죠. 1년이면 동전 두께만큼 닳아 없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치약 속 가루가 물러진 치아를 더 세게 갈아내며 속층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찬물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게다가 커피 얼룩이 치아 속 깊이 박힌 상태에서 칫솔질하면 색소가 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며 누런 착색이 영구화되는데요. 결국 30분만 기다렸다 양치하는 게 치아 수명 20년 늘리는 법이라고 하네요. 우리 강아지 산책 몇 분이나 시켜야 할까요? 한국 인기 견종 5마리 딱 정해드립니다. 첫째, 말티즈. 하루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해요. 슬개골이 약하니까 무리한 운동이나 점프는 절대 금물. 둘째, 푸들. 30분에서 40분. 활동적이고 똑똑해서 걷기만 하지 말고 풀냄새 맡는 노즈워크를 꼭 시켜주세요. 셋째, 포메라니안. 15분에서 20분. 뼈가 가늘어서 길게 하는 것보다 짧고 굵게 자주 나가는 게 좋아요. 넷째, 골든 리트리버. 1시간 이상은 기본. 천사견이지만 에너지는 헐크예요. 충분히 걷고 뛰게 해주세요. 마지막, 웰시코기. 40분 이상. 다리는 짧아도 체력은 대형견급이에요. 허리 건강을 위해 계단보단 평지 산책을 추천. 시간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인 거 아시죠? 오늘 산책 완료했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단돈 20만 원으로 2천만 원짜리 전세기를 타는 미친 가성비가 존재합니다. 이 남자는 비행기표를 싹쓸이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공항에서 18시간을 악착같이 버틴 건데요. 다른 승객들이 환불받고 떠날 때 혼자 남아서 이 엄청난 혜택을 독차지한 겁니다. 원래대로면 텅 빈 비행기를 띄우는데 기름값만 수천만 원이 깨지는데요. 항공사는 어차피 가야 할 비행기에 딱 한 명을 태우고 황제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수화물 분실 걱정은 아예 없고요. 승무원 4명이 나 하나만 챙겨주는 럭셔리 서비스까지 전부 공짜로 누린 겁니다. 이 정도면 18시간 기다린 시급이 꽤 짭짤하다고 하네요.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우리 강아지들. 하지만 이들의 과거가 사실 무시무시한 사냥꾼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모와 딴판인 견종들의 충격적인 과거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아함의 상징인 푸들입니다. 사실 푸들은 독일어로 물속에서 펑당거린다는 뜻의 물새 전문 사냥개였습니다. 지금의 화려한 미용 스타일도 사실은 사냥할 때 찬물로부터 심장과 관절을 보호하려고 털을 남긴 것에서 시작된 거라는 사실 정말 놀랍죠? 두 번째, 짧은 다리가 귀여운 닥스훈트입니다. 이 짧은 다리는 오소리 굴속으로 파고들기 위해 특화된 겁니다. 성격이 사나운 오소리와 좁은 굴속에서 목숨 걸고 맞짱을 뜨던 아주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치와와입니다. 멕시코 고대 문명에서 치와와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주인이 죽으면 함께 제물로 바쳐지기도 했던 슬프고도 험난한 역사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는 어떤 견종인가요? 과거를 알고 나니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오늘도 의미 없는 영상만 넘기며 시간을 버리고 계신가요? 어두운 방 안에서 도파민에 중독된 채 멍하니 있는 당신의 모습, 사실 제 과거였습니다. 친구들은 앞서가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치는데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결국 소중한 사람들마저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찍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날로 스마트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상, 미친 듯한 운동, 그리고 남들 잘 때 쉬지 않고 공부하며 일에만 몰입했습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된 시간이 계속됐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 뒤 저는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섰을 때 세상은 달라져 있었죠.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1,000원짜리 생수 한 병 때문에 1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생각해서 일부러 줬고 비싼 생수를 사서 먹이셨을 텐데요. 그 행동이 오히려 결석 수술비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용 생수에 들어있는 고농도 미네랄은 작은 강아지 콩팥이 거르기엔 벅찬데요.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한 미네랄 찌꺼기가 신장 안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결국 전신 마취를 하고 배를 가르는 큰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아이 몸까지 망가뜨리는 최악의 적자가 나는 셈이죠.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생수병 뒤쪽 성분표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미네랄 수치가 낮은 물로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한 재테크라고 하네요. 강아지 입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단순히 양치를 안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지금 강아지의 심장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잇몸에 치석이 쌓이는 즉시 수조 마리의 세균이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심장 판막으로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갑니다. 진짜 비극은 소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잇몸을 갉아먹던 염증 세균들은 심장에 둥지를 틀고 판막을 난도질하며 만성 신부전을 유발합니다. 입냄새를 방치하는 것은 매일 강아지 심장에 독약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3일에 한 번 양치질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지금 당장 강아지의 입술을 들춰보세요. 누런 치석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썩은 내 가득한 보호소 철장 안 털 빠진 노며 한 마리가 죽은 듯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캐너를 갖다 대자 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11년 전 실종 신고된 고양이. 주인은 아직도 같은 번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2013년 할리우드의 어느 골목 개 짖는 소리에 놀란 새끼 한 마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니퍼는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쓰레기통을 열고 하수구를 들여다보고 전단지 수백 장을 붙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1년, 3년, 5년 그녀는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찾는 걸 멈춘 게 아닙니다. 희망을 버린 겁니다. 11년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잃어버린 고양이 찾았습니다. 제니퍼는 끊으려 했습니다. 11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이런 잔인한 장난을 치는 거지? 하지만 직원이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칩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보호소에 도착한 그녀, 앙상한 뼈만 남은 늙은 녀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녀석이 먼저 울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늦어서 미안해. 지금 이 녀석은 더 이상 밖에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11년을 떠돌았던 길고양이가 침대 발치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쌀알보다 작은 칩 하나? 그게 4015일의 방황을 끝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생명에겐 돌아올 길이 있습니까? 수족관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소름 돋는 비밀. 왜 범고래는 얼음과 젤라틴만 씹으며 버티고 있을까요? 그건 수조 속 생선의 수분이 0%이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범고래가 수족관에서는 매일 만성 탈수에 시달립니다. 바닷물은 염분이 너무 높아 마실수록 몸속 수분을 뺏기게 되는데요. 야생에선 싱싱한 물고기의 체액으로 수분을 채우지만 수족관은 기생충 때문에 꽝꽝 얼린 냉동 생선만 줍니다. 문제는 해동 과정에서 수분이 전부 빠져나간다는 거죠. 범고래에게 냉동 생선은 그저 퍽퍽한 고무 덩어리일 뿐입니다. 갈증을 견디다 못한 범고래가 선택한 최후의 수단. 그게 바로 우리가 본 얼음 먹방입니다. 결국 우리가 본 귀여운 모습은 좁은 수조에서 말라 죽지 않으려는 처절한 링거 투혼이었던 셈이죠. 이 사실을 알고도 범고래가 여전히 귀여워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뜨거운 물이 찬 물보다 빨리 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에이 거짓말이지 싶어서 직접 해봤거든요. 일단 찬 물이랑 뜨거운 물 준비했고 같은 컵에 같은 양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봤는데 1시간 뒤 뜨거운 물이 먼저 얼고 있는데 우연인가 싶어서 다시 해봤는데 또 뜨거운 물이 먼저임. 찾아보니까 이게 음펜바 효과라는 건데 1963년에 탄자니아 학생이 아이스크림 만들다가 발견한 거라는. 근데 왜 그런지는 아직도 과학자들이 논쟁 중이라는. 그럼 더 뜨거우면 더 빨리 어나 싶어서 펄펄 끓인 물 넣어봤는데 이건 컵이 녹을 뻔했고 다시 적당히 뜨거운 물로 해봤는데 찬 물은 아직 멀었는데 뜨거운 물은 이미. 그래서 결론은 급하면 뜨거운 물로 얼리세요. 근데 왜 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같은 식당을 찾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78세 찰리 힉스는 매일 2번씩 식당을 찾아왔는데요. 주문은 항상 똑같았죠. 건보 스프, 쌀은 적게, 크래커는 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셰프 도넬은 직감했죠. 근무 중간에 힉스의 집으로 후다닥 달려갔는데요.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죠. 그때 안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줘. 힉스는 갈비뼈가 부러진 채 며칠째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도넬이 바로 119에 신고했고 힉스는 목숨을 구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식당 직원들은 힉스에게 아파트를 구해줬고 가구까지 사다 줬죠. 3개월 뒤 힉스는 드디어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10년간의 건보 스프 한 그릇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려고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보일러 틀고 바로 샤워하면 배관 속균을 마십니다. 하룻밤 고인 물에서 세균이 수천 배 불어나는데요. 첫 온수와 함께 균이 김으로 변해 코와 입으로 들어오죠. 이때 뜨겁고 습한 욕실이 균을 더 빠르게 퍼뜨리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계속 마시면 기침과 열이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녹슨 파이프에서 떨어진 쇳가루가 뜨거운 물에 녹아 피부로 스며드는데요. 머리 구멍이 열린 상태라 그대로 흡수되죠. 게다가 첫 물은 공기가 부족한 상태라 피부에 좋지 않은데요. 결국 보일러 켜고 1분 뒤 물 30초 흘려보낸 다음 샤워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매일 물만 마신다면? 만약 밥 끊고 물만 미친 듯이 들이킨다면 어떨 것 같음? 일단 처음 며칠은 개꿀일 거야. 몸속 독소 싹 빠지고 피부는 촉촉 윤기 흐르면서 붓기 쫙 빠져서 거울 보면 갑자기 연예인 된 것 같은 착각 들 거임.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딱 3일만 지나도 바로 지옥 시작임. 물만 처먹으니까 나트륨이고 칼륨이고 전해질 싹 다 바닥 뚫고 내려가. 근육은 푸딩처럼 힘 하나 없이 녹아내리고 뇌는 포도당 없어서 멍 때리다가 결국 전하트륨 혈증 걸려서 두통이고 구토고 다 터지는 거임. 물도 과하면 독이라는 거임. 루어 하나에 무려 14만 원을 태우는 미친 낚시꾼입니다. 보통 쓰는 미끼가 만원대인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선을 넘었는데요. 이 거대한 플라스틱 덩어리는 수중 암초에 걸리는 순간 14만 원이 그대로 공중분해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나 싶죠.
하지만 수십만 원을 들여가며 이 미끼를 고집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아니면 절대 입을 열지 않는 압도적인 크기의 괴물급 물고기가 있기 때문이다. 가성비는 최악이라 불리지만 단 한 방의 역전 홈런을 위해 돈을 태우는 낚시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가습기에 수돗물 넣으시나요? 그럼 지금 당장 멈추세요. 가습기에 수돗물을 넣으면 말 그대로 폐에 돌을 쏘는 거나 마찬가지죠. 수돗물 속 석회 성분이 미세한 가루로 변해서 증기랑 함께 공기 중에 퍼지는데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코와 입으로 계속 들이마십니다. 그러면 미세한 돌가루가 폐 깊숙한 곳까지 박히면서 조금씩 쌓이는 거죠. 폐가 이 돌가루를 이물질로 판단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물때가 낀 가습기에선 곰팡이가 번식하고 포자까지 퍼지는데요. 밀폐된 방에서 하룻밤만 자도 다음날 아침부터 기침이랑 가래가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에 수돗물 속 염소 성분까지 증기로 변하면서 목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결국 가습기엔 정수한 물이나 증류수만 써야 안전하다고 하네요. 헬스장에서 만든 예쁜 근육으로는 이 살벌한 작업을 절대 흉내도 못 냅니다. 지금 저 남자의 등판에서 꿈틀거리는 건 해부학 책에서나 보던 진짜 실전 압축 근육인데요. 단순히 무거운 걸 드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인 무게 중심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죠. 저 거대한 목재 빔은 바벨처럼 손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게만 무려 80kg이 넘는 고중량입니다. 이걸 평평한 바닥도 아닌 울퉁불퉁한 돌 위에서 스쿼트 자세로 버티는 건데요. 엄청난 하중을 견디면서 동시에 밀리미터 단위로 구멍을 맞추는 정밀함이 진짜 광기입니다. 코어 힘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허리가 바로 박살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하지만 남자는 미동도 없이 저 무거운 빔을 꽂아 넣고 수평까지 확인하는 여유를 보여줍니다. 편안한 기구 탑만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야생의 기능성 운동인데요. 자신의 땀과 중력을 이용해 집이라는 거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폼 잡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살 곳을 짓는 숭고한 근육이죠. 이게 바로 남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섹시하고 실용적인 몸이라고 하네요. 10초 만에 100만 원 버는 법입니다. 중국에 있는 전설의 바인데요. 세우기만 하면 현찰 바로 꽂히죠. 근데 다들 참가비만 날리거든요. 이 남자는 한 방에 세워버리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돈은 한 푼도 못 받죠. 대회 전날이었거든요. 네. 기술 하나로 연봉 앞자리를 바꿔버린 남자인데요. 입사 2개월 차엔 쇠지렛 대랑 씨름하느라 시간만 버립니다. 그런데 1년만 버티니까 불필요한 힘을 싹 빼고 정확한 타점만 때리죠. 작업 속도가 2배로 빨라지면서 일당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2년 차가 되니까 망치를 공중에서 돌리면서 관성을 이용해버립니다. 남들 3번 칠 때 혼자 5번을 치는데 지치지도 않죠. 이게 말이 됩니까? 30일 동안 매일 10,000원씩 주식을 사면 당신의 자산과 마인드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3일째, 본능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큰돈을 버리는 것 같은 불안함이 뇌를 자극합니다. 당장 커피 한 잔의 유혹이 당신의 결단력을 시험하죠. 하지만 이 찰나의 충격이 잠자던 자본가 세포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째, 소유의 감각이 깨어납니다. 소비자로만 살던 당신이 기업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봅니다. 뉴스 속 경제 지표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손익으로 읽히기 시작하며 관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2주째, 투자의 근육이 붙습니다. 주가가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생깁니다. 3주째, 통장의 숫자가 아닌 시스템의 힘을 믿게 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첫 번째 엔진이 가동된 셈이죠. 마침내 한 달, 당신은 자산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1만 원의 가치가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매일 1만 원 투자가 만든 놀라운 자본의 변화입니다.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들이켜는 찰나 당신의 몸속에선 밤새 찌든 독소를 도려내는 강압 세척이 시작됩니다. 하신 지 15분 만에 분홍축 시트르산 성분이 혈관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 끈적하게 굳어있던 노폐물을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전신을 떠돌던 염증들은 이제 사방에서 소리당합니다. 레몬의 비타민 탄환이 만성 피로의 원흉들을 모조리 사냥하고 무기력했던 간 기능을 미친 듯이 가속시킵니다. 60일 뒤 당신의 혈액은 깨끗한 요새로 다시 태어납니다. 칙칙하던 안색이 빛을 되찾는 기적. 레몬 한 잔이 당신의 인생을 재부팅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쿨하게 쓰는 듀드, 사실은 지독한 혐오 표현입니다. 영국 엘리트들이 만든 낙인이거든요. 미국인을 미개인이라 조롱할 때 썼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죠. 이걸 본 뉴욕 부자들이 다 취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듀드 렌치라고 돈 자랑용 휴양지죠. 멸시의 역사가 주류가 된 겁니다. 갓 지은 밥 대신 식은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당신의 장 속에선 칼로리를 무력화하는 당철 방어 체계가 가동됩니다. 섭취 30분 만에 단단하게 재조립된 저항성 전분이 소화효소의 공격을 가볍게 씹어버리고 대장까지 지켜야 합니다. 놀라운 건 이때부터입니다. 장에 도착한 쌀알들이 비만 세포를 굶겨 죽이는 천연 포식자로 변신합니다. 밥을 먹는데도 체지방을 태우는 엔진에 연료를 들이붓는 기적이죠. 한 달만 밥을 차갑게 식혀 드세요. 지지부진하던 체중계 숫자가 비명을 지르며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굶지 않는 다이어트, 식은 밥이 그 유일한 열쇠입니다. 스케이트 전설이 직접 와서 물어봤는데요. 그날 파크엔 보더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나만 일나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죠. 스티브 카발레로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로만 보던 그 전설. 드랍인 들어가서 질렀죠. 제일 자신 있는 거. 그런데 통과하자마자 스티브가 직접 걸어옵니다. 방금 그거 이름이 뭐야?
미쳤죠. 갓 지은 밥 대신 식은 밥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순간 당신의 장 속에선 칼로리를 무력화하는 장철 방어 체계가 가동됩니다. 섭취 30분 만에 단단하게 재조립된 저항성 전분이 소화 효소의 공격을 가볍게 씹어버리고 내장까지 지켜야 합니다. 놀라운 건 이때부터입니다. 장에 도착한 쌀알들이 비만 세포를 굶겨 죽이는 천연 포식자로 변신합니다. 밥을 먹는데도 체지방을 태우는 엔진에 연료를 들이붓는 기적이죠. 한 달만 밥을 차갑게 식혀 드세요. 지지부진하던 체중계 숫자가 비명을 지르며 내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굶지 않는 다이어트, 식은 밥이 그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600달러짜리 자판기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보이실 겁니다. 콜라 원가 50센트를 떼고도 마진이 절반이나 남는 엄청난 장사인데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 딱 1200캔만 팔면 본전이라며 좋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코드를 꼽는 순간 여러분의 돈이 녹아내리기 시작하죠. 이 낡은 고철 덩어리는 숨만 쉬어도 매달 40달러씩 전기를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하루에 10캔을 팔아봤자 전기세 내고 나면 남는 게 1원도 없는데요. 가만히 둬도 적자가 나니까 억지로라도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 지옥이죠. 결국 내 돈 600달러를 건지려면 1200캔이 아니라 무려 2000캔을 팔아야 하는데요. 건물주 데려다 전기세 내느라 등골만 휘게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쓰는 돈의 원가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정부가 동전을 찍어낼 때마다 오히려 국민 세금을 바닥에 버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10원짜리를 녹여 팔다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노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죠. 국민의 혈세로 만든 화폐를 자기들 입속 챙기려고 훼손하다니 정말 괘씸한데요. 우리 값이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멀쩡한 돈을 녹이는 건 국가 경제를 좀먹는 악질 범죄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런 꼼수를 부리다가는 결국 법의 철퇴를 맞게 되죠. 미국에서는 실제로 동전을 녹이다 걸리면 5년 징역에 벌금 폭탄까지 맞는다고 합니다. 커피 마시고 바로 양치하면 치아가 사포에 갈립니다. 커피가 치아 표면을 물렁하게 만든 상태인데요. 이때 칫솔로 문지르면 한 번에 머리카락 두께만큼 깎여나가죠. 1년이면 동전 두께만큼 닳아 없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치약 속 가루가 물러진 치아를 더 세게 갈아내며 속층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찬물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게다가 커피 얼룩이 치아 속 깊이 박힌 상태에서 칫솔질하면 색소가 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며 누런 착색이 영구화되는데요. 결국 30분만 기다렸다 양치하는 게 치아 수명 20년 늘리는 법이라고 하네요. 사우나에서 나와 냉탕에 뛰어드는 순간 혈관이 비명을 지릅니다. 90도 열기로 최대한 확장된 혈관이 10도 찬물을 만나며 1초 만에 절반으로 수축하는데요. 온도차 80도의 충격파가 전신 혈관을 강타하죠. 이때 심장은 풀가동 체제로 돌입하는데요. 급격히 좁아진 혈관에 피를 밀어넣으려 펌프질을 2배로 가속화합니다. 혈압이 순식간에 200mm까지 폭등하며 뇌혈관이 임계점에 도달하죠. 뇌에 속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고혈압 환자는 평소 이미 약해진 혈관벽이 찬물 쇼크 한 방에 파열됩니다. 동시에 호흡기에선 또 다른 재앙이 벌어집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 기관지가 경련을 일으키며 숨통이 막히는데요. 산소 공급이 끊긴 심장이 부정맥 모드로 전환되며 위험성이 치솟죠. 결국 사우나는 10분 이상 충분히 식힌 후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야 혈관 쇼크 없이 안전하다고 하네요. 공복에 러닝을 하면 근육이 먼저 녹습니다. 8시간 금식 후 깬 간에는 글리코겐이 거의 바닥난 상태인데요. 달리기 시작 5분 만에 남은 에너지마저 소진되며 몸이 패닉 모드에 돌입하죠. 이때 간은 적색 경보를 울리며 비상 연료를 차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 가능한 게 바로 근육 단백질이거든요. 허벅지와 종아리 근섬유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며 혈관으로 쏟아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평소 대비 3배나 폭증하면서 근육 분해를 더 가속화시킵니다. 30분 공복 러닝이면 1시간 근력 운동 효과를 그대로 지우는 셈이죠. 동시에 면역세포에선 또 다른 재앙이 벌어집니다. 코르티솔 폭풍 속에서 백혈구 생성이 30% 감소하며 감기 바이러스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데요. 마라톤 선수들이 대회 직후 감기에 자주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공복 유산소는 기상 후 2시간 뒤 바나나 한 개와 함께 시작해야 근육을 지키며 체지방만 태운다고 하네요. 토마토를 생으로 먹으면 영양소의 90%를 버립니다. 단단한 세포벽에 갇힌 라이코펜이 소화 효소를 그냥 무시하는데요. 귀한 항산화 물질이 장벽을 스쳐 지나가며 화장실로 직행하죠. 소장이 SOS 신호를 보내며 붙잡으려 하지만 세포벽 앞에선 손도 못 씁니다. 생토마토 한 개당 흡수되는 건 고작 10%인데요. 나머지는 빨간 물로 배출되는 거죠.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라이코펜이 지용성이라는 겁니다. 기름 없이는 아무리 먹어도 장벽 통과가 불가능하거든요. 기름때를 물로만 씻는 격이죠. 100도 이상 열을 가하면 세포벽이 와르르 무너지며 라이코펜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과 만나는 순간 소장 육모 사이로 스며들며 흡수율이 5배 폭증하는데요. 결국 15분 가열 플러스 기름이 혈관 청소부 라이코펜을 깨우는 유일한 열쇠라고 하네요. 아침 공복에 버터 한 조각을 먹으면 췌장이 멈춰버립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니 인슐린을 만들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이때 간이 비상 모드에 돌입하는데요.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버터를 쪼개서 케톤체라는 대체 연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뇌로 직행하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버터가 위장에서 4시간 넘게 버팁니다. 그동안 뇌에 계속 배부르다는 신호가 가서 점심까지 배고픔을 못 느끼죠. 더 놀라운 건 담낭에서 벌어지는데요. 기름을 녹이려고 담즙을 미친 듯이 쏟아내면서 평소 안 쓰던 담낭이 강제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담즙 찌꺼기까지 씻겨나가죠. 반담석 있는 분들은 이 수축이 돌을 밀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사람에겐 버터 한 조각이 식욕도 끄고 뇌도 깨우는 부스터라고 하네요. 고양이가 물을 싫어한다는 건 인류 최대의 착각입니다. 여기 물만 보이면 환장하고 뛰어드는 고양이계의 펠프스가 있는데요. 터키의 반 호수에서 건너온 터키시 반이라는 아주 귀한 녀석입니다. 사실 이 녀석들은 전생에 물 깨였나 싶을 정도로 수영을 즐기는데요. 비결은 바로 입고 있는 천연 방수
상수 코트에 숨어 있습니다. 일반 고양이와 달리 속털이 없고 겉털 자체가 물을 튕겨내는 특수 구조인데요. 덕분에 물속에 들어가도 피부까지 젖지 않아 체온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거친 반 호수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며 살아남은 생존 본능이 남은 건데요. 덕분에 이 집사는 목욕 전쟁 대신 평화로운 물놀이를 즐긴다고 합니다. 물론 집 안의 모든 세면대와 변기가 놀이터가 되는 건 각오해야 하는데요. 털을 말릴 때도 한두 번만 털어주면 끝나는 가성비 끝판왕 고양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는 고양이라고 하네요. 라면 국물을 들이키는 순간 당신의 신장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뜨끈한 국물이 위장을 지나 소장에 도착하면 나트륨이 혈관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는데요.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무려 1800mg, 하루 권장량의 90%가 단 5분 만에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죠. 이때 놀라운 현상이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데요. 갑자기 짜진 피를 희석시키려고 세포 곳곳에서 수분을 강제로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혈압이 미친 듯이 치솟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신장은 이 나트륨 폭탄을 걸러내기 위해 비상 가동에 들어갑니다. 콩팥 속 사구체라는 필터가 평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피를 걸러내기 시작하는데요. 100만 개의 네프론이 총출동해서 과잉 나트륨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안간힘을 쓰죠.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될 때 생기는데요. 매번 혹사당한 사구체는 조금씩 굳어지면서 필터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다 못 빠진 나트륨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딱딱하게 굳히는데요. 동맥 경화의 시작이죠. 결국 라면 국물 한 모금이 신장을 10분간 과로시키고 혈관을 조금씩 노화시키는 셈인데요. 국물을 반만 남겨도 나트륨 섭취량이 40%나 줄어든다고 하네요. 손님이 방금 원샷한 물, 거기엔 강아지 발바닥이 들어갔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어느 평화로운 오후 한 손님이 집에 놀러 왔는데요. 이 사람이 면전에서 나 강아지 싫어 라고 말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주인이 웃으면서 물 한 잔 가져다 주겠다고 하더니 부엌에서 강아지 발을 물컵에 살짝 담급니다. 사실 강아지 발바닥에는 슈도모나스라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서 특유의 옥수수침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맹물이 순식간에 유기농 옥수수차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손님은 영문도 모른 채 물이 왜 이렇게 고소하지? 하면서 원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와와는 자기 발이 무기로 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네요. 강아지 싫어하는 티 냈다가 국물도 없다는 게 이런 뜻이었나? 이 고양이는 물이 닿으면 큰일 나는 병에 걸렸는데 욕조 한가운데를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녀석들은 사람보다 기초 체온이 2도나 높아서 뜨끈한 곳이라면 아주 환장을 하거든요. 근데 또 털 젓는 건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 까다로운 본능,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집사가 뇌를 풀가동했습니다. 차가운 물은 100% 차단하고 뜨거운 열기만 바닥으로 전달하는 특수 제작 반신욕 보트를 띄운 건데요. 와, 표정 풀린 거 보세요.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인가 싶던 찰나. 배가 기우뚱합니다. 플라스틱이라 너무 가벼워서 고양이 무게를 못 견디고 전복될 위기. 이대로 물에 빠지면 오늘 집사는 등짝에 양펀치 스크래치 예약인 겁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긴급 솔루션 투입. 양옆에 튜브를 도킹시켜서 물에 닿는 면적을 확 넓혀버리는데요. 그러자 방금 전 그 불안하던 흔들림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죠. 결국 털끝 하나 안 적시고 따뜻한 공짜 사우나를 즐기는 저 여유. 진짜 즐길 줄 아는 놈이네요. 저도 다음 생엔 저 집 고양이로 태어나야겠습니다. 이 모래들이 합치면 은근히 비싼 가격입니다. 바닥에 흘리는 것조차 너무 아까운 상황인데요. 한번 붙으면 절대 재사용이 불가능하죠. 이건 사실상 바닥에 돈을 뿌리는 과정입니다. 실수라도 해서 색이 섞이면 바로 망하는데요. 숨도 참고 한 땀 한 땀 채워 넣어야 하죠. 완성된 작품은 수작업이라 가치가 높습니다. 문구점에서 파는 싸구려와는 차원이 다른데요. 가루 하나하나가 전부 돈이라고 하네요. 종이컵 위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에이, 거짓말이지. 일단 종이컵 뒤집어서 책 올려봤는데 버팀. 2권은 버팀. 3권은 아직도 버티는데 그럼 이거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벽돌 올려봤는데 버티네. 2개는 버팀. 3개는 찌그러지나 싶었는데 버팀.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거든요. 한 발 버팀. 2발 버티는데 근데 이게 종이컵 하나라서 그렇고 여러 개 깔면 더 버틸 것 같아서 4개 깔아봤는데 벽돌 5개 버팀. 사람, 버팀, 점프는 안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할머니는 매년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년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신분증을 갱신하러 관청에 갔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이 목과 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3년 전 사망한 엄마를 사칭한 아들이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집에서 엄마의 미라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이 사건을 미세스 다우파이어 스캔들이라 불렀답니다. 감자로 전구 켜진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에이, 과학 시간 뻥이지 싶었는데 진짜 켜졌거든요. 일단 감자 2개 준비했고 못이랑 동전 꽂아봤는데 안 켜지는데 속았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연결을 잘못한 거였고, 감자 하나에 못 꽂고 다른 감자에 동전 꽂아서 선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다시 해봤더니 진짜 켜지는데 근데 왜 되는 거지 싶어서 찾아봤더니 감자 속 인산이 전해질 역할을 해서 못의 아연이랑 동전의 구리 사이에 전자가 흐른다는 건데, 그럼 감자 많으면 더 밝아지나 싶어서 4개로 해봤더니 더 밝아졌는데 6개는 더 밝아짐. 그래서 8개 연결해봤더니 야, 이거 손전등 수준인데. 근데 감자가 아깝습니다. 사과를 맨손으로 쪼개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이 센 줄 알았는데 기술이었거든요. 에이, 거짓말이지 싶으시죠? 일단 그냥 쪼개봤는데 안됨. 손만 아픔. 근데 꼭지를 빼고 거기에 엄지를 찔러 넣고 비틀어보면 벌어지는데 우연인가 싶어서 다시 해봤는데 또됨.
찾아보니까 사과 꼭지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이라서 거기를 기준으로 힘을 주면 갈라진다는 건데 그럼 더 큰 사과도 되나 싶어서 왕사과 가져왔거든요. 꼭지 빼고 엄지 넣고 비틀어 보면 이것도 되는데 그럼 작은 사과는 더 쉬우려나 싶어서 해봤는데 얘는 너무 작아서 손가락이 안 들어감. 그래서 결론은 중간 사이즈가 제일 쉬움. 근데 사과가 아까우니까 드세요. 양초 긴 거 짧은 거 중에 뭐가 먼저 꺼질까요? 당연히 짧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긴 게 먼저 꺼졌거든요. 에이 조작이지 싶으시죠? 일단 양초 2개 준비했고 길이 확실히 다르죠? 불 붙이고 컵 씌워보면 긴 게 먼저 꺼지는데 우연인가 싶어서 다시 해봤는데 또 긴 게 먼저임. 왜 그런지 찾아봤더니 불이 타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얘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아래로 깔릴 줄 알았는데 뜨거우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그래서 위에 있는 긴 양초가 먼저 질식하는 거라는데 그럼 높이 차이 더 나면 더 빨리 꺼지나 싶어서 엄청 긴 거 가져왔거든요. 불 붙이고 씌워보면 짧은 건 아직 타는데 긴 건 벌써 꺼짐. 그럼 3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짧은 거 중간 긴 거 세워봤는데 긴 거 먼저 중간 그 다음 짧은 건 혼자 버팀. 상식이 틀렸습니다. 종이컵에 불 붙이면 당연히 타죠? 근데 안 탔거든요. 에이 조작이지 싶으시죠? 빈 종이컵 맞죠? 라이터로 찢어보면 바로 탐. 근데 여기다 물 채우고 다시 찢어보면 안 타는데 장난치나 싶어서 더 오래 찢어봤는데 진짜 안 타네? 찾아보니까 물이 열을 계속 빨아들여서 종이가 발화점까지 안 올라간다는 건데 그럼 얼마나 버티나 싶어서 촛불 위에 계속 올려봤거든요. 5분 뒤 10분 뒤 물 타 증발할 때까지 안 탔는데 물 없어지는 순간 탔습니다. What? 여친 Who is 택배를 the 열어본 one? 남성이 갑자기 오열합니다. Why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This 여친의 is 임신을 mine. 확신한 거죠. have a thought? 사실 이건 복부 압박 기능이 들어간 보정 속옷이었는데요. Lying to me. Are you pregnant? 입체적인 for 설계 때문에 me. 남편 혼자 감격의 눈물을 쏟았죠. 아니라는 Do you 말에 know what a 당황하며 웃는 Skims is? 모습이 참 순수합니다. You better 남편의 진심 어린 spread me. 오해가 시작된 이유는 야시장에서 돈을 쓸어 담는 남자가 있다고 합니다. 손에 남아있는 상처를 보면 이 남자도 처음에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못이 여러 개가 들러붙어 있어도 초능력으로 원하는 순서대로 타점을 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노가다판에서는 이 정도 실력이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어설픈 초보자 불러서 자재 망가뜨리면 돈을 이 사람은 인건비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낸다고 하는데요. 나중엔 이걸로 부족했는지 망치 돌리기 스킬도 시전해버립니다. 김동현 씨도 야시장에선 이 남자 눈 마주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칫솔 물로 헹구고 꽂아두면 양치 끝나고 칫솔 물로 싹 헹궈서 꽂아두잖아. 어떻게 될 것 같음? 일단 깨끗해지는 것 같지. 물로 씻었으니까 세균 다 날아가고 위생적인 느낌 드는 거임.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젖은 칫솔모에 남은 물방울이 그냥 세균 배양액으로 변하는 거임. 욕실 습도 70%랑 만나는 순간 균이 미친 듯이 폭발하면서 12시간 지나면 변기 손잡이보다 균이 10배 많아지는 거. 거기다 칫솔모 사이 좁은 틈이 균 가두는 감옥되면서 헹궈도 안 빠지고 그대로 박혀있는 거임. 다음날 아침 그 칫솔로 양치하면 균 1억 마리가 입으로 싹 직행하는 거. 결국 물기 딱 털고 환기 잘 되는 곳에 세워두는 게 입속 세균 안 키우는 방법이라는 거. You can't touch this. 스타벅스 가서 무의식적으로 톨 사이즈 시키는 분들은 평생 낚이고 있었던 건데요. 매장 메뉴판을 아무리 찾아봐도 가장 작은 사이즈는 톨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톨보다 더 작고 저렴한 숏 사이즈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셨나요? 기업들은 메뉴판에서 가장 싼 선택지를 일부러 지워서 여러분의 기준을 조작하고 있는 건데요. 숏 사이즈가 눈에 보이면 톨 사이즈가 비싸 보이지만 숏을 없애면 톨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착시를 노린 겁니다. 결국 우리는 기업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필요 이상으로 비싸고 양 많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거죠. 이 숏 사이즈는 따뜻한 음료에 한해서 직원에게 달라고 말해야만 꺼내주는 시크릿 메뉴인데요. 앞으로 따뜻한 커피 마실 때는 당당하게 숏 사이즈를 외쳐야 내 지갑을 지킬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이아 풀세트를 입고도 용암에 빠지면 그게 다 얼만가요? 저 아까운 장비들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꼴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혼자서 객기 부리다가는 며칠 밤새 캔 광물을 몽땅 날리기 십상인데요. 하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이 구역의 경제권은 우리가 접수합니다. 저 뒤에 따라오는 피글린들이 전부 걸어다니는 금덩이로 보이시나요? 안전한 4차선 고속도로를 깔아두면 파밍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죠. 혼자서 잃을 뻔한 아이템을 둘이서 몇 배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리스크는 나누고 수익은 확실하게 챙기는 게 진짜 고수들의 방식이죠. 지옥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장 파티부터 구해야 한다고 하네요. 잠들기 전 야간 모드를 켜는 그 즉시 당신의 뇌는 한낮의 태양 아래로 강제 소환됩니다. 설정 10분 만에 노란색 광선이 시신경을 타고 폭풍처럼 몰아쳐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공장을 통째로 폐쇄해버립니다. 당신이 믿었던 상식이
무너지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푸른빛보다 따뜻한 노란 빛이 뇌를 더 강력하게 각성시킵니다. 뇌는 지금을 낮이라 착각하고 에너지를 미친 듯이 뽑아내며 당신의 휴식을 가로막는 거죠. 오늘 밤부터 야간 모드를 끄고 암흑을 선택하세요. 뇌가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고 깊은 잠의 수렁으로 당신을 인도할 겁니다. 꿀잠이 절실한 친구에게 이 반전을 공유하세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1억 원짜리 차를 걸고 하는 가장 비싼 도박입니다. 남자는 새로 산 포르쉐를 단지 스케이트보드 장애물로 쓰기 위해 주차장에 가져왔는데요. 만약 점프하다 발끝이라도 걸리면 문짝 교체 비용만 수백만 원이 깨지는 상황이죠. 심지어 차체가 너무 낮아 보드가 안 들어가자 나무 판자로 차를 띄우는 정성까지 보이는데요. 연습 점프에서 차 가죽 시트를 밟을 뻔한 장면은 정말 돈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수 한 번에 중고차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이 미친 짓을 기어코 실행에 옮기는데요. 다행히 엄청난 점프력으로 수입이 영원 방어에 성공하며 돈 낭비는 면했다고 하네요. 이 슛 한 번에 수억 원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10층에서 농구공이 떨어지면 폭탄급 파괴력을 갖게 되는데요. 밑에 주차된 외제차라도 맞으면 인생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남자는 특수 제작한 그물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공 하나를 지키기 위해 발코니 전체를 천으로 덮었는데요. 공 분실 방지는 물론 리바운드 시간까지 아껴줍니다. 시간이 곧 돈인 세상에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거죠. 하지만 바람에 천이 날아가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가장 비싼 슛을 쏘는 남자라고 합니다. 무선 이어폰 하루 종일 끼면 귀에 곰팡이 핍니다. 막힌 귀 안이 땀으로 축축해지며 온도가 올라가는데요. 이때 곰팡이가 불어나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죠. 균이 귀 속 피부에 자리 잡으며 가려움증이 시작되는데요. 긁으면 상처나고 진물이 나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어폰이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귀를 꽉 막는데요. 소리가 먹먹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게다가 계속 끼고 있으면 귀 안쪽 피부가 벗겨지며 딱지가 생기는데요. 결국 2시간마다 10분씩 빼서 귀를 말리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전 미래에서 왔습니다. 미래에서 온 아들이 아빠를 만났습니다. 제 아버지의 성함은 조훈입니다. 성함은 조은이고 이름은 조성철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아빠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하죠. 내가 코미디언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틱토커가 되었고 코미디언인 줄 알았는데 벌써 틱토커가 되었다는데요. 난 개그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개그에 대해 아직 잘 모른다며 뼈를 때립니다. 내 가슴골을 뒤져 가슴골을 뒤지며 할 말을 찾는 모습이죠. 강아지가 냉장고를 열고 반죽을 미는데요. 기능 1티어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입니다. 보통 앉아만 배우는데 이 녀석은 도구까지 마스터했죠.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는 건 기본인데요. 복잡한 시퀀스를 이해하는 지능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대회 상금만 수백만 원은 휩쓸 수준이죠. 공사장 형님들이 점심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달걀 300개를 굴삭기 버킷에 담아 밀가루 50파운드에 투하하는데요. 삽 대신 구멍 뚫린 모르타르 괭이를 써서 반죽을 섞어버리죠. 이 거대한 반죽 덩어리는 사람 손으로는 절대 못 펴는데요. 그래서 무려 6톤짜리 아스팔트 롤러를 가져와서 밀어버립니다. 도로 포장하듯이 반죽을 미니까 만두피처럼 얇게 펴지는데요. 잔디 깎는 기계에 달린 원형 난로, 면을 재단하고 특수 제작한 철파 소스를 붓죠. 콘크리트 미장칼로 소스를 바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활용 점정으로 1호기 전동 대패를 가져와서 파마산 치즈를 톱밥처럼 갈아버립니다. 벽돌로 만든 가마에서 1시간을 구워내면 초대형 라자냐가 완성되는데요. 의외로 냄새도 좋고 맛까지 기가 막히다고 하네요. 어둠이 내려앉은 복도 끝. 굳게 닫힌 문 너머로 기묘한 기운이 감돕니다.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한 그곳에 절대 열어서는 안 될 금단의 문이 있습니다. 헉, 방금 보셨나요? 문틈 사이로 번뜩이는 저 핏빛 안광. 집 전체를 뒤흔드는 짐승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놈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설의 맹수가 드디어 그 압도적인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 나옵니다. 오, 온다. 에이, 뭐야? 이거 실화예요? 이 하찮고 소중한 털뭉치는 대체 뭐죠? 무섭기는커녕 너무 귀엽잖아. 우리 집 서열 1위 우주 최강 귀요미 맹수 등장이요. 여러분, 다들 심장 부여잡으세요. 이거 완전 반칙이네. 이 짧은 5초를 위해 수천 번을 넘어졌습니다. 맨바닥에 몸을 던지는 공포를 이겨내고 마침내 물 위를 달리는 건데요. 멍이 드는 고통을 견뎌낸 결과물이죠.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아름다운 몸짓인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보드를 던지는 저 뒷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라고 하네요. 이 비싼 게임기를 뺏기는 건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아빠는 그걸 아주 튼튼한 금고에 숨겨버리는데요. 문제는 그 안에 더 비싼 물건이 들어있다는 거죠. 아들은 금고를 털어서 게임기를 다시 손에 넣습니다. 가상현실 속 아이템들을 마구 쏘아대는데요. 사실 그건 그래픽 조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실제 소총을 손에 쥐고 있었던 건데요.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엄청난 비용을 치를 뻔했죠. 비싼 총을 장난감이랑
빨대랑 같이 두는 건 미친 짓입니다. 하마터면 인생 전체를 날릴 뻔했다고 하네요. 종이 빨대를 입술에 대는 찰나 당신의 혈관 속에선 분해되지 않는 영원한 화학 물질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음료를 삼킨 지 20분 만에 종이 코팅제인 PFAS가 혈류를 타고 화살처럼 박히며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다음입니다. 이 독소들은 절대로 몸 밖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장기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면역 장벽을 난도질하고 암세포를 깨우는 기폭제가 되죠. 4주가 지나면 혈액 속에 쌓인 독소가 전신을 위협합니다. 친환경이라는 가면에 속지 마세요. 지금 당장 빨대를 버리는 것만이 당신의 간과 신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9125일 동안 사라졌던 집을 모니터 불빛 하나로 찾아낸 남자가 있습니다. 5살 꼬마 사루는 기차에서 잠이 든 죄로 1500km 떨어진 낯선 땅에 버려지고 말았는데요. 말도 안 통하는 타국으로 입양을 갔지만 매일 밤 엄마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죠. 하지만 성인이 된 그에게 남은 단서는 기차역에 물탱크가 있었다는 희미한 기억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모조리 뒤지는 것보다 더 막막한 확률이었는데요. 그는 다니던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방 안에 갇혀 구글 어스만 쳐다보는 미친 짓을 시작했죠. 그렇게 1년, 2년, 3년 수천 번의 밤을 지새우며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위성지도 구석에서 기억 속의 그 낡은 물탱크가 기적처럼 나타났습니다. 25년 만에 달려간 그 낡은 집 앞에는 백발이 된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며 서 계셨는데요. 차가운 위성기술이 9125일의 긴 방황을 끝내고 가장 뜨거운 포옹을 선물한 거라고 하네요. 스타벅스 가서 무의식적으로 톨 사이즈 시키는 분들은 평생 낚이고 있었던 건데요. 매장 메뉴판을 아무리 찾아봐도 가장 작은 사이즈는 톨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톨보다 더 작고 저렴한 숏 사이즈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셨나요? 기업들은 메뉴판에서 가장 싼 선택지를 일부러 지워서 여러분의 기준을 조작하고 있는 건데요. 숏 사이즈가 눈에 보이면 톨 사이즈가 비싸 보이지만 숏을 없애면 톨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착시를 노린 겁니다. 결국 우리는 기업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필요 이상으로 비싸고 양 많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거죠. 이 숏 사이즈는 따뜻한 음료에 한해서 직원에게 달라고 말해야만 꺼내주는 시크릿 메뉴인데요. 앞으로 따뜻한 커피 마실 때는 당당하게 숏 사이즈를 외쳐야 내 지갑을 지킬 수 있다고 하네요.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결승선이 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준결승. 영국 선수 데릭 레드먼드는 이미 8번의 수술을 받은 몸이었죠. 그런데 150m 지점에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햄스트링이 찢어진 겁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레드먼드는 손을 내저었죠. 난 완주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관중석에서 한 남자가 경호원을 밀치고 트랙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죠.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걸었는데요. 6만 5천 명의 관중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결승선을 넘는 순간 레드먼드는 아버지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기록상으론 실격이었지만 전 세계가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잔인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무려 7년이나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던 소녀가 있습니다. 9살 소피아는 아픈 몸보다 사람들의 차가운 편견이 더 무서워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나온 소피아 곁에는 든든한 보디가드 여동생이 딱 버티고 서 있었죠. 동생은 사람들이 언니를 쳐다볼 때마다 오히려 언니가 얼마나 예쁜지 큰 소리로 자랑합니다. 언니가 대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도 동생은 절대 재촉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데요. 언니의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알아듣는 동생의 모습이 정말 기적 같죠.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된 소피아지만 동생이 보여준 이 따뜻한 인간미는 우리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네요. 조종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갈아넣은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초창기 공중전은 적보다 내 비행기의 결함과 싸우는 게 더 무서웠는데요. 급박한 전투 중에 내 총알에 내 비행기가 박살나는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이 공포를 없애주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밤을 새워 이 동조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앞을 가릴 때는 절대 발사되지 않도록 기계적인 안전장치를 건 겁니다. 덕분에 조종사들은 기체를 믿고 오직 적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단순한 기계장치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전우를 살리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존을 위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느껴지죠. 기술이 인간을 보호할 때 가장 빛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네요. 썩은 내 가득한 보호소 철장 안 털 빠진 노며 한 마리가 죽은 듯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캐너를 갖다 대자 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11년 전 실종 신고된 고양이. 주인은 아직도 같은 번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2013년 할리우드의 어느 골목. 개 짖는 소리에 놀란 새끼 한 마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니퍼는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쓰레기통을 열고 하수구를 들여다보고 전단지 수백 장을 붙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1년, 3년, 5년. 그녀는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찾는 걸 멈춘 게 아닙니다. 희망을 버린 겁니다. 11년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잃어버린 고양이 찾았습니다. 제니퍼는 끊으려 했습니다. 11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이런 잔인한 장난을 치는 거지? 하지만 직원이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칩에 당신 이름이 있어요. 보호소에 도착한 그녀, 앙상한 뼈만 남은 늙은 녀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녀석이 먼저 울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늦어서 미안해. 지금 이 녀석은 더 이상 밖에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11년을 떠돌았던 길고양이가 침대 발치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쌀알보다 작은 칩 하나? 그게 4015일의 방황을 끝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생명에겐 돌아올 길이 있습니까? 뜨거운 물이 찬 물보다 빨리 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에이 거짓말이지 싶어서 직접 해봤거든요. 일단 찬 물이랑 뜨거운 물 준비했고 같은 컵에 같은 양 담아서 냉동실에 넣어봤는데 1시간 뒤 뜨거운 물이 먼저 얼고 있는데 우연인가 싶어서 다시 해봤는데 또 뜨거운 물이 먼저임. 찾아보니까 이게 음펜바 효과라는 건데 1963년에 탄자니아 학생이 아이스크림 만들다가 발견한 거라는. 근데 왜 그런지는 아직도 과학자들이 논쟁 중이라는. 그럼 더 뜨거우면 더 빨리 어나 싶어서 펄펄 끓인 물 넣어봤는데 이건 컵이 녹을 뻔했고 다시 적당히 뜨거운 물로 해봤는데 찬 물은 아직 멀었는데 뜨거운 물은 이미. 그래서 결론은 급하면 뜨거운 물 얼리세요. 근데 왜 되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명품을 살 때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눈 뜨고 코 베이고 있는 건데요. 100만 원짜리 가격표에 빨간 줄 쫙 그어 있고 오늘만 29만 원이라고 적힌 거 보셨죠? 그거 보고 와 70만 원 벌었다 하고 결제하셨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장님이 파놓은 함정에 완벽하게 빠진 호구입니다. 판매자가 굳이 지워질 가격인 100만 원을 크게 써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착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의 기준점을 박아버리기 위해서입니다.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우리 뇌는 그 가격을 정상이라고 믿어버리거든요. 이걸 심리학에선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배가 닻을 내리듯 처음 본 숫자에 판단이 고정되는 거죠. 100만 원이 기준이 되면 그 뒤에 나오는 29만 원은 무조건 싸 보일 수밖에 없게 설계된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물건, 원가는 1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판매자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당신의 착각을 팔아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남의 돈 벌어다 주기 싫으면 가격표 말고 가치를 보세요. 우리가 뷔페만 가면 항상 본전도 못 찾고 금방 배가 부른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위장이 작아진 게 아니라 식당 사장님의 치밀한 덫에 걸려든 겁니다. 뷔페 입구에 쌓여있는 접시는 사실 평소보다 훨씬 작고 무겁게 특수 제작된 물건이죠. 접시가 작으면 조금만 담아도 꽉 차 보여서 내가 많이 먹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게다가 가장 배고픈 입구 쪽에 김밥이나 롤 같은 싸구려 탄수화물을 잔뜩 깔아둡니다. 배고픈 손님들은 이성 잃고 싼 음식으로 접시를 채우느라 정작 비싼 고기는 구경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음식을 짜게 만들어서 물배까지 채우게 만드는 아주 지독한 상술인데요. 앞으로 뷔페 가면 무조건 입구는 패스하고 안쪽 고기부터 공략해야 사장님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네요. 지금 바다로 던지는 저 그물이 사실은 현금 인출기나 다름없습니다. 이 한 번의 손짓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아시면 기절하실 텐데요. 플로리다에서 이 은색 물고기 한 마리가 우리 돈으로 1,000원이 넘게 팔리거든요. 그물이 바닥을 훑는 순간 수백 마리의 돈다발이 그물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줄을 당기는 저 묵직한 무게감이 전부 다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끌어올린 바구니를 보세요. 최소 300마리는 되어 보이는데 단 1분 만에 30만 원을 허공에서 낚아챈 셈입니다. 이래서 낚시꾼들이 팔이 떨어져라 그물을 던지는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이 영화관에서 큰 팝콘을 살 때마다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낚이고 있는 건데요. 여기 7달러짜리 팝콘이 안 팔리자 사장님은 천재적인 함정을 하나 설치합니다. 바로 옆에 6달러짜리 형편없는 미끼 상품을 슬쩍 끼워 넣는 거죠. 고작 1달러 차이로 양이 2배라면 누구나 6달러짜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7달러짜리를 집어드는데요. 이 순간 여러분은 1달러를 더 써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업의 의도대로 돈을 더 쓰고 만 겁니다. 이 미끼 하나 때문에 매출이 몇 배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요. 팝콘 원가는 고작 몇백 원이니 기업 입장에서는 앉아서 돈을 쓸어 담는 기계나 다름없다고 하네요. 손님이 방금 원샷한 물, 거기엔 강아지 발바닥이 들어갔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어느 평화로운 오후 한 손님이 집에 놀러 왔는데요. 이 사람이 면전에서 나 강아지 싫어 라고 말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주인이 웃으면서 물 한 잔 가져다 주겠다고 하더니 부엌에서 강아지 발을 물컵에 살짝 담급니다. 사실 강아지 발바닥에는 슈도모나스라는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서 특유의 옥수수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맹물이 순식간에 유기농 옥수수차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손님은 영문도 모른 채 물이 왜 이렇게 고소하지 하면서 원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와와는 자기 발이 무기로 쓰인 줄도 모르고 그냥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네요. 강아지 싫어하는 티 냈다가 국물도 없다는 게 이런 뜻이었나? 이 사장님이 2억짜리 벤츠를 일시불로 긁은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 펄펄 끓는 시커먼 기름통이 사실상 돈을 무한대로 복사하는 ATM기나 다름없는데요. 보통 튀김집 사장님들이 한 캔에 6만 원씩 하는 식용유 값 때문에 벌벌 떨고 납니다. 하지만 이 가게의 장부상 기름 교체 비용은 놀랍게도 0원인 거죠. 기름을 절대 버리지 않고 줄어들면 찔끔 채워 넣는 기적의 무한 리필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재료비 원가율을 사실상 0%대까지 떨어뜨려 버린 건데요. 이렇게 아낀 돈만 모아도 1년에 중형차 한 대 값은 그냥 나온다고 하죠. 손님들 혈관은 꽉 막힐지 몰라도 사장님 통장은 쉴 틈 없이 배불러지는 완벽한 창조 경제라고 하네요. 건물 벽을 드릴로 부수는데요. 철거 현장 같죠? 근데 그림 그리는 중입니다. 포르투갈 전설의 아티스트거든요. 보통은 벽에 페인트 칠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벽을 깎습니다. 오래된 벽은 겉이 어둡고 속이 밝거든요. 그 색 차이로 그림을 만드는 거죠. 드릴 깊이로 명암까지 조절하는데요. 충격적인 건 한 번 깎으면 끝이에요. 실수해도 되돌릴 수가 없죠. 가까이선 흉터, 멀리선 눈동자. 파괴로 예술 만드는 남자입니다. 배관비 3천만 원 아꼈는데요. 보통 배관 터지면 바닥 다 파야 하거든요. 공사비 5천에 2주는 기본이죠. 근데 땅 한 파는 공법이 있습니다. 특수 튜브 넣고 굳히면 새 배관 완성. 공사기간 하루면 끝나버리죠. 이게 말이 됩니까? 예됩니다. 프리스타일 축구 하나로 네이마르 앞에서 공 돌리는데요. 처음엔 동네 코트에서 흙먼지 마시며 굴렀죠. 그런데 5년 뒤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글로벌 브랜드 행사에 초청받아 전 세계를 날아다니거든요. 10년 차 되니까 연봉 1,000억 네이마르 앞에서 시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공놀이 하나로 걸어다니는 일이 기업이 된 겁니다.